오늘 낭독할 책은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입니다. 지은이 이시안. 우리 이시안 작가님은 사실 저하고도 이제 친분이 있고요. 예전에 그 이시안 대표님께서 그 면접 관련해서 인강을 진행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소속 강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 제 책 유튜브 스피치에서 우리 추천사라고 하죠. 요것도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서 좀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이 참 다양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뭐 유튜버, 이제 강사, 뭐 작가 등등. 그래서 믿고 보는 책은 이시안 작가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연세대학교 국문학으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대학교 100여 곳에서 강의했으며 삼성, SK, KT, 롯데 등 50여 개 기업에서 강연을 했고, 국회, 육군, 전북, 도청, 경남교육청 등 50여 개 공공기관에서도 강연했다. 인문경제기술에 관해 글을 쓰는 그는 지식편의점 시리즈를 비롯해 메타버스의 시대, NFT의 시대 등 80여 권의 책을 펴냈다. 대단하십니다. 자,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1장, 과학에 올라탄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2장, 삶을 바꿔놓은 과학기술의 자취들. 3장, 인간 신을 배반하다. 4장, 알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과학. 5장, 과학, 기술의 그림자. 6장, 신세계는 오는가. 7장, 인간 신을 꿈꾸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2장, 삶을 바꿔놓은 과학기술의 자취들, 이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루려는 시도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족벌 경영에 반발하고 퇴사하는 선생님. 인사발령 공지가 붙은 게시판 앞에 한 남자가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보았지만 마치 그가 거기 없다는 듯이 살짝 피해가기만 했다. 차마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10분쯤 되었을까? 너무 움직임이 없어 얼핏 저게 동상인가 착각할 무렵 게시판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모습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교실이었다. 그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결이 다른 그의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그는 학생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이 제군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네. 어떤 학생도 그의 말에 왜냐고 묻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제 나는 학원을 떠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하네. 얼마 전 정치적 자문을 해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로 가게 될 것 같아. 현실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선생님의 성향이었다. 그런데 학원 분위기는 이상적인 이론에 치중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과 학원장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학문적 능력만 보면 차기 학원장이 될 만한 강력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왠지 이 사람이 학원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발령 공지에 새로운 학원장으로 전 학원장의 조카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학원장의 조카는 적어도 학문적 역량으론 이 학원을 이끌고 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건 전형적인 족벌 경영이다. 당연히 남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퇴사 결심은 갑작스러웠지만 또한 당연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네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았다네. 이제 나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네. 그렇게 그는 17살에 처음 들어와서 오랫동안 수학했던 학원과 학원이 자리 잡았던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인생의 경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 사건은 그의 나이 37살에 일어난 일이다. 누구에게나 사정이라는 것은 복잡하기 마련이다. 위의 사건은 실제로 2400여 년 전쯤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원을 떠나야 했던 선생님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면 학원장은 플라톤이겠죠. 플라톤은 아테네에 학원을 세우고 아카데모스라는 신을 기리기 위해 학원 이름을 아카데미아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사후에 그가 이룩해 놓은 아카데미아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아끼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목하지 않고 그의 조카인 스페우시포스를 지목했습니다. 능력을 따지지 않는 족벌 경영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능력이 아닌 혈연으로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지 않고 그가 수학하고 갖고 왔던 아카데미아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 일은 결심의 계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진정한 동기는 따로 있긴 합니다. 처음에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능력 때문에 그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까지 치켜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꾸만 플라톤의 가르침에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플라톤은 이상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이었죠. 사실 플라톤은 아테네 귀족 출신으로 아테네에서 아카데미아를 운영하는 기득권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변방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거류민 신분으로 사는 이방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권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아테네에 체류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선거권도 없었죠. 처지가 너무 다릅니다. 두 사람은 관심 있는 분야도 달라요. 플라톤은 수학이나 기하학 같이 이론으로 완벽해지는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대표적인 사상이 이데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의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학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중 자연과학과 관계된 서적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흉흉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2400년 전에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설은 남아있지 않은데 재미있게도 소문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뒷이야기는 2000년 이상 가기도 하거든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아카데미아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학원의 설립자를 제자가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얘기였죠. 마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듯이 말입니다. 플라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나를 버린 제자라고 했다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뤄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버린 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야박하게 대했던 건 맞는 것 같죠. 자신의 학원을 능력과 상관없이 조카에게 물려주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플라톤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으니 다른 사정을 설명해야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출신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테네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마케도니아 사람도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근처의 정말 작은 도시인 스타키라 출신인데 마케도니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어쨌든 아테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권이나 선거권은 제한된 상황이었고 친마케도니아 분자로 인식되어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원장 인사 발령을 보고 지체 없이 아테네를 떠났던 거죠. 네, 참 이 지식 편의점은 쉬워서 좋아요. 내용이 쉽다기보다는 작가님께서 정말 툭툭 말하듯이 던지면서 이 내용을 좀 찬찬히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네요. 지적인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 이시안 지음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